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11장 레이블, 결축치, 그리고 날짜 데이터 처리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분석을 위한 하나의 팁으로서 이 11장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레이블의 처리에 대해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를 위해서 마크다운 문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11장 레이블, 결축치, 날짜 데이터 처리. 문서 형식은 워드로 하겠습니다. 오케이 버튼 누르고요. 우리가 계속 하는 거죠, 이게. 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소스 모드에서 비주얼 모드도 상관없습니다. 12번째 줄부터 쭉 불러 잡아서 다 지워주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302쪽입니다. 그래서 먼저 레이블의 처리, 제11장 제목부터 해야겠죠. 그래서 이게 소스 모드에서는 이렇게 요 샤프 교 하나로 이게 헤더 1이 되죠. 이거 비주얼 모드로 가면은 이렇게 이게 헤더 1이 됩니다. 이렇게 소스 모드 이렇게 샤프 교 이렇게 쳐주시면 바로 이렇게 비주얼 모드에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제1절 11장 1절에 레이블의 처리. 그래서 포맷은 요거 헤더는 헤더 2죠. 헤더 2 하고요. 아웃라인 목차 이렇게 만들어 보죠. 자, 이제 레이블이라는 것은 이제 변수에 대한 설명이에요. 변수에 대한 설명, 변수 레이블. 그래서 우리 책에 있는 것처럼 변수 레이블이라고 이제 우리가 이 레이블도 이제 두 가지 크게 있죠. 데이터 레이블과 변수 레이블이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 레이블은 보통 이제 팩터 변수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쓰이죠. 요인 변수, 요인 변수에 대해서 우리가 이 요인 변수의 그 수준이 이제 유니크한 값들이잖아요. 유일한 값들, 유일 값들. 이걸로 해서 이제 그 유일 값을 표현하는 것을 이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 레이블 처리에서 변수 레이블 처리에 대해서 이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1.1.1의 변수 레이블. 여러분 교재 보시면은 여기 이제 벡터 객체에 대한 것도 이제 나오는데 우리가 변수 레이블은 이제 레이블 함수와 레이블스 함수 두 개를 우리가 이제 쓸 수 있어요. 레이블 함수와 레이블스 함수. 레이블 그리고 레이블스 함수. 두 가지가 왜 이러지? 이렇게 레이블스 함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재 보시면은 302페이지 가운데 여기서 이제 벡터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변수 개체죠. 개체의 레이블 속성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함수가 레이블 함수입니다. 레이블 함수. 그래서 이게 객체 x의 레이블 속성을 확인하는 함수가 바로 레이블 함수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레이블 x 이렇게 표시하죠. 또 이런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벡터 하나 만들어 볼까요? 벡터를 x 그래서 c에 시퀀스를 해볼게요. 3부터 10 이렇게 x 해보고 레이블 x 해보죠. 근데 이 레이블 함수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레이블 이렇게 이 레이블이라는 게 이게 일반 우리 R 설치할 때 베이스 패키지라고 하죠. 기본 패키지에 있는 게
기본 패키지에서 제공하는 함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11.1.1에 보면은 요 패키지를 설치하는 것을 이제 설명해 놨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패키지가 이제 HMISC 패키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에라죠. 이 에라 T로 해서 에라 T로 해서 이렇게 처리하겠습니다. 리타임이 여기 그대로 나오게끔 이렇게 라벨X에서 이렇게 에러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 함수는 일반 베이스 패키지에서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패키지를 불러오는 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패키지가 이제 HMISC라는 패키지죠. 그래서 네, 여러분 교재에 지금 302페이지 코드 청크에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죠. 이거 여러 번 설명드렸어요. 우리 일반적으로 책들에 보면은 이런 패키지를 설치하는 이제 다운로드죠. 패키지. 패키지 다운로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그 다운로드한 패키지를 사용하는 거죠. 네, 이렇게 그래서 installed packages.hsmIC. 그러니까 책에는 보통 이렇게 다 이렇게 샤프 기호로 이렇게 해놔요. 이건 뭐냐면 이걸 여러분 딱 만나면 요렇게 install packages를 만나면은 항상 요 패키지, 요 패키지 탭으로 가란 말이에요. 오른쪽에. 그래서 쭉 가보면은 요 HMISC 요게 있느냐 한번 확인해 보세요. HMISC 나는 있지 않을까 싶은데 여기 있네요. HMISC. 요 HMISC가 있으면은 요걸 바로 실행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 이렇게 이 HMISC를 부착합니다 이렇게 되는데 사용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이고 만약에 그래서 여기 이걸 실행하게 되면 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HMIS 패키지 옆에 여기 체크 표시가 되죠. 이거 다시 눌러주면 이 디태치가 됩니다. 이제 패키지를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패키지를 사용하지 않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제 이거 뭐 여러분이 알아두었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여기 패키지 목록이 없으면 어떡하라고요? 여기다가 인스톨 항상 이 패키지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이걸 알았으면 좋겠어요. 인스톨 패키지스하고 따옴표 꼭 따옴표 쳐야 돼요. HMISC 이렇게 해서 엔터 쳐주면은 이 패키지가 여기 목록이 없지만 여기 목록이 새로 생기면서 이제 이게 들어오죠. 근데 목록이 생겨도 요 체크 표시는 안 돼 있을 거예요. 그럼 이걸 딱 눌러주면 이제 라이브러리 HMIS가 되죠. 그래서 통상 요렇게 우리가 코드 청구에 표시를 해줍니다.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니까 요것이 있다면은 패키지로 가서 요 다운표에 있는 요거를 확인해라. 없으면 요거를 인스톨 패키지스를 이 콘솔 탭에 콘솔의 프롬프트에다가 이렇게 해서 엔터 쳐서 설치를 해줘라. 설치해 준 다음에 뭡니까? 요거 설치되면 이 패키지 목록에 나오는데 이걸 체크를 해주면 이 라이브러리 HMIS가 된다. 근데 우리가 이 체크만 해가지고는 안 되니까 요거를 코드 청구에다 이걸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딱 실행해 주는 거죠. 이렇게 실행. 그럼 실행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지워드리겠어요. 자, 그럼 여기 보면 HMISC가 체크됐죠. 자, 그럼 이제 다시 요 레이블 X를 다시 한번 해볼게요. 요거를 여기다 해야죠. 라벨 X 그럼 없죠. 라벨 X가 없어요. 이거는 지워야 되겠어요. 딜리트 해주면 됩니다. 백스페이스로 지워주고요. 자, 라벨 X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라벨을 한번 달아볼게요. 그대로 해주면 돼요. 라벨 X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서 X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건 시퀀스 이렇게 해주고 다시 라벨 X를 해주면 이렇게 해주면 시퀀스 예라고 나오죠. 이게 X가 이거죠. X를 한번 더 해볼까요? X를 출력해볼까요? 이렇게 하면 여기 이게 라벨드라는 말이 붙어요. 라벨드라는
여기 values에 라벨드라는 위 팩터에 대해서 라벨도 돼 있다. 그래서 이 시퀀스 얘라는 이름이 설명이 나오면서 이렇게 쭉 데이터가 나오죠. 요 x의 값이 요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벡터는 하나의 시퀀스 얘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게 뭐라면 변수 x에 대한 설명문이죠. 변수 x에 대한 설명문.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맛보기를 했고요. 이제 우리 데이터 좀 더 복잡한 데이터 프레임을 가지고 이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11.1.2. 자, 우리가 이제 좀 더 복잡한 데이터 세션 데이터 프레임으로 한번 이걸 하기 위해서 데이터 프레임을 한번 생성하겠습니다. 그래서 코드 청크에 여러분 교재에 있는 df 저는 그냥 이 원고가 있어서 그대로 카피해서 쓰겠습니다. 데이터 프레임 함수를 써서 열고 그리고 열고 닫는 거죠. 데이터 프레임 열고 닫기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칼럼 요거죠. 그래서 벡터로 문자형 벡터네. 첫 번째 칼럼이 3개 데이터가 있네. 3행이 있네요. 그다음 두 번째 벡터는 두 번째 열은 젠더 성별이죠. 그래서 3개 행이 있죠. 또 myvar1도 이렇게 돼 있고요. myvar2도 이렇게 돼 있고요. 3개씩. 그래서 df라는 걸 이제 이렇게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실행해 보면 우리 지난 시간 했죠. 이렇게 자 df가 생기죠. 이렇게. 그래서 첫 번째 컬럼 네임, gender, myVariable 1, myVariable 2. 그래서 이거 우리가 지난번 했죠. dim, df. 그죠? 뭐죠? 행에게 수와 열에게서 여기 3 observations, 4 variables. dim이고 그 다음에 names df. 이건 뭐예요? 이거 names가 이거죠. 이거 사실은 컬럼스하고 똑같습니다. 이거 조금 복습을 좀 할게요. 컬럼스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로네임스는 없죠. 로네임스는 기본적으로 0, 1, 2, 3, 4, 5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df의 달러, df의 달러 하면 달러 치면 뭐예요? df 달러하고 이거 4개가 나오겠죠? 그래서 name 해주면 이게 뭐죠? 이건 데이터 벡터, name 벡터죠. 그래서 df 달러 name, df 달러 gender, df 달러 myvar1 이렇게 해서 이렇게 쭉 나와요. 근데 이제 우리가 궁금한 거, 물론 애트리뷰트도 할 수 있습니다. label df 한번 해보자고요. label df. 그래서 label df 하면은 여러분들 교재 303쪽입니다. label df. label df 하면 뭐가 나오죠? label df 하면 이 컬럼들 4개에 대해서 우리가 각각에 대한 설명을 붙일 수 있구나. label df가 이렇게 label df. 그래서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이건 label df를 보여주기 전에 한 거고요. label df에서 결국 뭡니까? 요게 4개의 컬럼에 대해서 각각의 레이블을 부여할 수 있다는 거죠. 문자형 벡터로. 그러면 C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첫 번째 뭐예요? 이름. 한글로 합시다. 이름. 두 번째는 뭐죠? 성별. 이렇게. 이거를 여러분 책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 교재 어디 있죠? 304페이지, 305페이지. 이제 레이블 지정하는 겁니다. 레이블 지정하는 거. 그 전에 우리 레이블스도 있어요. 레이블도 있고, 요거 좀 이따 합시다. 그거는 레이블스, labels, df. 그래서 라벨 함수와 라벨스 함수, 이걸 좀 비교해 보죠. 이렇게. 여기 해보면 이렇게 나오죠. 라벨 df 함수는 요거예요. 근데 라벨스 하면 뭐예요? 1, 2, 3하고
이렇게 나오네요. 그러니까 이 라벨스는 뭡니까? 이 콜레임스하고 콜레임스 df하고 그래서 먼저는 순서는 이거죠. 로네임스 df하고 콜레임스 이 로네임스가 그 로네임스는 로는 점이 있죠. 이 로네임스 점이 있나? 점이 있네. 네, 로네임스는 점이 있네. 콜레임스는 점이 없고요.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네, 이 로점 네임스입니다. 근데 콜레임스는 점이 없이요. 이렇게. 콜레임스는 점이 없이 그냥 df. 그래서 df라는 데이터 프레임의 열의 이름들, df라는 데이터 프레임의 행의 이름들. 근데 이 행의 이름 점이 있네요. 예. 이렇게 나오는 건데 요거를 하나의 리스트로서 이렇게 리스트로 해가지고 왜냐면 행의 개수와 열의 개수가 다르잖아요. 행의 개수와 열의 개수가 다르니까 요거와 같은 거예요. 이거를 리스트 형태로 반환하죠. 출력해 주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뭐예요? 열에 대한 레이블이에요. 왜냐하면 열이 뭐라고 그랬어요? 열이 데이터 프레임에서는 열이 데이터 프레임의 변수가 돼요. 변수. 여기 변수라고 나왔죠. 4개 변수. 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이 참고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304페이지에 레이블 가운데 레이블 df하고 그다음 그 밑에 레이블스 df 이거 조금 구별을 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 내가 설명하는 거죠. 네, 이렇게 요거 하고 요거 사실 여기다가 이걸 이렇게 넣어주는 게 좋겠어요. Ctrl C. Ctrl 됐다. Ctrl 요거까지만 해. Ctrl C. 이렇게 Ctrl V. 그리고 로네임스와 이게 왜 이러냐. 네, 이렇게. 그래서 요게 레이블 함수. 네, 그리고 이거는 레이블스 함수. 네,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네, 그래서 이렇게 해주고 별도로 그리고 이렇게 정리해 놓으면 쉽게 나중에 참고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나온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데이터 세트를 대해서 레이블의 속성과 레이블과 속성을 확인했죠. 레이블 확인하고 속성 확인했어요. 11.1. 이거죠. 요거죠. 이렇게 확인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속성 레이블하고 속성은 뭐 애트리뷰트로 하면 되죠. 이거 애트리뷰트도 했어야 되는데. 애트리뷰트 df. 애트리뷰트 df. 이렇게 보면 names, class. 여기 로네임스가 여기 있네요. 그죠? names. 이건 컬러임스하고 똑같다고 했습니다. 로네임스 이렇게 됐죠. 이렇게 됐죠. 조금 순서를 바꿨는데 구조 확인하는 것도 이제 str 함수로 우리가 했죠. 이거 str 함수 요거라는 걸 우리가 했어요, 지난 시간에. 자, 그러면 이제는 이 레이블을 지정하는 걸 한번 해볼게요. 이제 열 레이블 지정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데이터 프레임에서는 행보다 열이 중요하거든요. 행보다 열이 변수로서 작동하기 때문에 이 열에 해당하는 변수의 레이블을 지정해 줌으로써 그 열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이 네임이 뭐냐? 우리 보면 알죠. 성명이라는 거 알죠. 근데 무슨 성명이냐? 젠더. 이거 무슨 성별이냐? myvar1은 잘 모르겠네. 이게 뭐냐? myvar2는 뭐냐? 이거를 우리가 변수로 하면 길게 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조그맣게 하고 이거를 레이블이라는 걸로 해서 지정해서 어떤 출력할 때 어떤 설명문을 같이 출력해 주는 거예요. 그게 변수의 레이블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러분 교재 305쪽에 열 레이블 지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 열 레이블이 뭐니? 변수죠, 변수. 변수. 우리 데이터 프레임이니까 여기선 변수 레이블을 지정하는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코드 첨프 넣고
그 여러 변수고 이게 그리고 벡터로 되죠. 문자형 벡터. 예, 그래서 한번 볼게요.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라벨, 레이블 일단 한번 보자고. 레이블에 df 달러 네임이죠. 이게 열이죠. 예, 이거 한번 보자고요. 이렇게 첫 번째 열. 지금 이거 CHR로 돼 있어요. 그냥 CHR로 돼 있습니다. 우리 이거 벡터잖아요. 하나의 벡터. 근데 레이블이 없는 거야. 그럼 여기다가 이거를 지금 지정 전이죠. 이게 이제 지정을 해볼게요. 여기다가 문자로 하면 되죠. 회원의 이름. 회원의 이름으로 해보죠. 아, 이건 회원의 이름이구나. 뭐 학생 이름일 수도 있고 직원 이름일 수도 있는데 어떤 멤버십으로 하는 데이터인가 봐요. 그러니까 이거 회원의 이름으로 한번 해보자고요. 그리고 다시 이렇게. 자, 그러면 현재는 지금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딱 실행해주면 현재 없는 게 그냥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이걸 지정해 준 거예요. 문자로 회원의 이름이라는 거. df 달러 네임 변수에 대해서 요 변수에 대해서 회원의 이름이라는 추가적인 설명을 넣어준 거예요. 이게 설명문이에요, 레이블이. 그러면 이제 추가적인 설명문을 했으니까 이게 나오겠죠. 그리고 여기가 레이블드 하고 나오겠죠. 자, 하나 봅시다. 이렇게. 자, 이건 전인데 이렇게 나왔다가 요걸로 해서 이 네임 변수에 라벨드가 들어가면서 요게 추가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애트리뷰트 한번 해볼게요. 애트리 뭔가 변화가 있겠죠? 애트리뷰트 df 해보면 애트리뷰트 df 요거는 변화가 없네요, 그죠? 근데 애트리뷰트 df 달러 네임 이렇게. 그러면 요 하나에 대해서 이 레이블이 정확하게 나오네. 회원의 이름. 그래서 이 클래스는 라벨드 캐릭터다. 요 라벨드 캐릭터다. 라벨드 캐릭터. 라벨. 이렇게. 애트리뷰트. 그래서 애트리뷰트 df 달러 네임 라벨. 이렇게 나오겠네요. 오케이? 예, 이렇게 해서 지금 df 달러 네임을 한 거예요. 이거 똑같이 네임뿐만 아니라 젠더도 할 수 있고요. 그죠? 젠더도 할 수 있고 또 뭡니까? 이 VAR, MyVAR1, MyVAR2도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요거를 우리가 이제 열 레이블을 지정했으니까 이것이 어떻게 쓰이는가? 그걸 한번 볼게요. 대표적인 게 이제 통계적 요약 정보죠. 통계적 요약 정보를 통해서 서머리가 있어요. 서머리 함수. 그래서 그 서머리 함수를 한번 볼게요. 여러분 교재 305페이지, 306페이지입니다. 306페이지. 306페이지 보면 통계적 요약 정보의 확인이 있죠. 그래서 코드 참고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들 그 307페이지 보면은 이 HMISC 패키지에 이 통계적 요약 정보와 관련된 패키지가 함수가 제공되는 게 있어요. 그게 describe라는 함수가 있어요. describe. Ctrl C. 책에는 describe $df $name, 그러니까 df $name으로 했는데 df로 그냥 해볼게요. describe df. 그러면은 이 describe 함수 뭐냐면 이 변수 하나하나에 대한 요약 정보를 보여줘요. 요약 정보. 그래서 그 요약 정보는 뭐냐? 이거 해보면 알아요. 자, df에 보면은 4개의 변수가 있고 3개의 observation이 있다. 그럼 첫 번째 변수 요거예요. 이렇게. 근데 여기 회원의 이름이란 이게 뭐냐? 이게 레이블이에요. 레이블. 그래서 n은 뭐야? 데이터 개수야. 행의 개수죠. 요 3. 그리고 missing은 NA 값이 몇 개 있느냐? distinct 서로 값이 다르냐? 이거죠. 그래서 김리박 다 다르잖아. 그래서 value는 김리박이라는 3개 값이 있고 frequency 한 번씩 발견했고 portion. 그래서 요 첫 번째 컬럼에 대한 요약 정보예요. 이게 요약 정보예요. 요약 정보입니다. 근데 문자형이죠. 이게 문자형 데이터죠. 문자형 데이터고
젠더도 문자형 데이터야. 근데 이 젠더는 여기 지금 보면은 요게 없죠. 왜? 레이블을 지정 안 했으니까. 예? 그래서 젠더는 근데 보니까 메일과 피메일이 있다. 디스팅트 값. 이게 세 개 데이터지만 유일 값은 두 개밖에 없다 이거야. 메일과 피메일. 이거는 디스팅트가 세 개, 그러니까 데이터가 세 개인데 유일 값도 세 개다. 그럼 김이박 이거 서로 다른 값이야 이게. 근데 이거는 젠더는 메일과 피메일, 피메일과 메일 두 개밖에 없는 거야. 데이터는 세 개지만. 그렇죠? 뭐 데이터 3,000개면 어때? 피메일 아니면 메일이죠. 디스팅트는 두 개밖에 없는 거죠. 프리퀀시가 이게 나오는 겁니다. 프리퀀시, 빈도수. 그래서 피메일은 두 개고 메일이 하나다. 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젠더도 문자형 데이터야. 문자형 데이터. 그런데 myVAR은 뭐예요? 이건 숫자이거든요. 1, NA3. 그래서 뭐냐면 전체 데이터는 3개지만 실제로는 2개 바뀌었다. 미싱은 뭐냐? NA 값이 1개 있다. 이게 NA가 해당하는 것이 하나다. 그 디스팅트는 1과 3. 2개의 데이터가 서로 유일값이다. 그 인포가 있고 민이 2개 있고 GMD가 2개 있다. 민과 GMD가 있어요. 그래서 value는 1과 3이 있다. 근데 1과 3이 뭐지? 요게 이제 데이터 밸류가 데이터 레이블이 되는 거야. 1과 3에 대한. 여기서 female과 male은 그냥 그 자체로 설명이 되죠. 김리박은. 근데 이 숫자형 데이터의 경우는 1, 3이 뭐지? 1과 3이 뭐야?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데이터 레이블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역시 이 myVAR1에는 변수에 대한 레이블이 없네요. myVAR2도 변수에 대한 레이블이 없습니다. 이렇게 했죠. 자, 그러면 여기서 변수에 대한 레이블을 하나 더 추가해 볼게요. 레이블 df 달러 젠더 여기다가 회원의 성별 이렇게 이거 하나만 더 추가해 볼게요. 추가해 보고 그 다음에 디스크라이브 해 볼게요. 똑같이 요거 그럼 상상이 가죠? df 똑같아. 네임이라는 게 이렇게 돼 있고 요거 회원의 성별이 들어가는 거죠. 그죠? 근데 myVAR1하고 myVAR2는 뭐가 없어요. 지금 뭘 조사한 건데 이 뭔지를 몰라 지금. 이렇게 지금 변수에 대한 레이블을 지정했을 때 그것이 효과에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효과에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됐고요. 시간이 많이 갔네요. 그래서 이걸 일단 저장할게요. 저장 챕터 11 챕터 11으로 저장하겠습니다. 데이터 레이블은 나중에 하도록 할게요.